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오늘이 2월 9일 됐네요. 이제 화요일 새벽 지금 뭐 1시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반도체 소재 업체 솔브레인인데요. 제가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이 댓글, 원익 IPS, 이게 바로 링컨님이 맨날 얘기하던 반도체 소재 업체죠. 예, 원익 IPS도 맞고, 이게 솔브레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애널리스트도 그 얘기 맞아요. 올해 상반기는 무조건 반도체 소재 업체다, 거기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뭐 자동차나 뭐 건설주도 순환매 있고 막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거기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저는 올 한 해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반도체 소재 업체만 투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내년까지 투자해도 괜찮은데, 내년에는 이제 좀 비중을 섞고, 올해는 사실 반도체 소재 업체에만 투자해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제가 조금 최근 이슈들이나 최근 뉴스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지 이제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 솔브레인이 이제 그 신문 기사 제목은 이거, 배당을 큰 폭으로 늘렸다. 물론 영업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배당을 큰 폭으로 늘렸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솔브레인이 얼마 전에 이제 회사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솔브레인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지주회사, 그러니까 홀딩스 하면 항상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나라 지배구조, 지금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그룹도 그렇고 이제 지배구조가 사실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재판 남은 게, 중요한 재판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불법 승계 의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너무 조금 냈다.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하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지나치게 부풀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면서 삼성물산의 가치는 너무 깎았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자동차도 지금 지배구조가 주가 상승의 큰 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게, 그 상속에 관련된 자원을, 정몽구 회장님이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이제 기업들이 순환 출자해서 지주회사 형태로 이제 하도록 정부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순환 출자는 무엇이고 지주회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을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순환 출자라는 거는 이렇게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말 그대로 순환식으로 이렇게 순환고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을 갖고 있고, 지분식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 있어서 적은 지분을 갖고 전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걸 순환 출자라고 그러는데, 장점은 적은 돈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순환으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게 맞물려 있으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 계열사가 부실로 빠질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 사실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가 있고 지주회사가 이렇게 여러 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형태, 이러면 순환 출자보다 장점이 뭐냐면, 이 한 회사가 문제가 됐으면 지주회사하고 연결선을 끊어내버리면 요 회사만 딱 망하는 거거든요. 다른 회사는 건전한 거죠. 그러니까 순환 출자처럼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룹 전체 리스크를 미칠 확률은 적기 때문에 지주회사 형태로 가는 게 사실은 맞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의 지주회사가 갑자기 ABC였나? 뭐 하여튼 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순환 출자 형태를 장려했다는 거. 왜 그러냐? 적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이제 통솔할 수 있으니까 어떤 효율성이 좋다. 쌓이면 효율성이 좋은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회사가 부실화되면 전체 그룹이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게 문제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순환 출자 형태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순환 출자가 효율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기업들한테 강제적으로 또 권해서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은 또 이건 거죠.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 왜 저기 이러니까 기업들이 맞간 거죠. 아씨 기업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또 이 길이 아닌가 봐. 저 길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길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지주회사 순환 출자에서 지주회사 형태로 들어가려면 지주회사가 지분을 각각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지주회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글로비스가 정의성 회장이 2점 뭐 몇 프로인가 하여튼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어, 그 지주회사가 글로비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글로비스가 지주회사가 되려면 글로비스 등치가 훨씬 커져야 되거든요. 글로비스 등치가 훨씬 커지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직접적으로 자금도 넣었고 또 이게 글로비스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절로 가치가 상승하겠죠. 정의성 회장 개인 지분이 보스턴 20%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엄청난 그 나스닥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그게 이제 상속 재원으로 할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어찌 됐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지주회사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근데 솔브레인은 아직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그렇게 선제적으로 바꿔 놓은 거죠. 앞으로 대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큰 그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지금도 뭐 작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막 보니까 매출이 뭐 8천억 원대 이렇게 하니까 코스닥 상장사를 그 정도 하면 큰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지주사가 아마 배당을 대폭 늘렸다고 했잖아요. 47억 받고 정지환 회장 일가가 23억 받을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주회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미국도 많이 장려를 하면서 근데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환출자는 조그만 지분을 갖고도 방어가 되는데 이건 지주회사는 많은 지분을 가져야만 방어가 되니까 미국 정부는 황금주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황금주를 갖고 있는 걸 이거는 다른 주식의 10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주회사가 바람직하니까 지원을 해줘서 정부가 당근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그런 당근은 전혀 없어요. 그냥 바꾸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미치겠다는 거죠. 아니 바꾸면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당근은 안 주고 저번에는 이산으로 갔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산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황당하긴 한 거죠.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정부 잘못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솔브레는 1986년도에 상장하고 2000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으니까 꽤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86년이면 96, 2006, 2016, 2026은 아직 안 됐으니까 35년 됐으니까 코스닥이 35년이면 오래된 회사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회사이죠. 그리고 솔브레인은 아까 분할한 다음에 대폭 상승했다는 얘기도 드렸고 이익률이 23%입니다. 굉장한 거죠. 20률이면 게임 업계 빼고 반도체 소재 업체나 반도체 업체도 23%는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이익률 23% 굉장한 거죠. 그리고 배당을 계속 높이는 얘기는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뭐 나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 좋대, 다 좋대. 미치겠네. 안정적인 하여튼 매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또 좋은 게 또 있어. 거의 무차입 경영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빚보다 많아서 실제 빚이 하나도 없는 무차입 경영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뭔가 세금 같은 거 세이브하기 위해서 은행 빚을 약간 졌는데 그건 빚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너무너무 좋다. 아니 도대체 안 좋은 게 뭐예요? 안 좋은 게. 이러니까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 좋은 회사에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건 안 좋은 거 하나 있겠네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악재. 근데 이게 이 정도 악재 없는 기업도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의 강자인데, 그리고 12-9이라는 액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데, 그때 불화수소 때문에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일본 거를 막 일본에서 제한해서 막 우리나라 반도체가 망한다는 둥 뭐
근데 어찌됐든 대량 생산 능력을 가졌는데, 야, 국내 80% 점유율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국내는 다 그러니까 갖고 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소재 중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40%, 반도체 소재 중에 85%, 2차 전지 중에 30%를 솔브레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미친 존재감이네요, 진짜. 그리고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이게 뭐라고 쓴 거야? 하여튼 뭐 SDI 삼성,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LG화학, 아까는 LG디스플레이네, LG디스플레이, LG화학 이런 것들이 고객사로 있는데, 이 고객사들이 뭐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올해 아주 월등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다 소재를 공급하는 솔브레인 역시 월등한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야, 여러분, 솔브레인 투자 안 하면 바보 아닌가? 근데 좀 코스닥 치고 비싸긴 하더라고요. 막 하여튼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12만 7천 원이니까, 야, 코스닥에 12만 7천 원 주식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뭐 괜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괜히 비싸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진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뭐 또 삼성전자처럼 한번 분할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한 100만 원 넘어가면 또 분할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솔브레인은 투자를 안 하면 이상한 회사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네요. 하여튼 그런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회사네요. 제가 모처럼 단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물론 아주 대기업에 비해서 매출이 적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그건 뭐 대기업이 아직은 아니니까, 뭐 중견기업 중에서는 이 정도면 규모 상당히 큰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멀미약 좀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 멀미가 에어 시그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중급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초보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분미는, 야, 이거 공짜로 원한다. 예를 들면 please give me air sickness medicine 그러면 이거 거지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승무원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guess를 해야 됩니다. Could I get something for air sickness? 이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 그러니까 요런 뉘앙스의 차이를 아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도 그 주식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 그 이면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영어도 이렇게 이면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다큐멘터리인데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신뢰가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는 눈에 보인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지금 당장 어렵지만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는 일인데, 예를 들면 뭐 약속 시간을 뭐 정확하게 매번 약속마다 지킨다든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대편하고 신뢰를 쌓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어떤 사업가 그런 얘기하다. 자기 친구 중에 자기한테 맨날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거예요. 매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자기보다 투자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 이놈이 내 친구가 미친놈 아닌가. 그러면 투자해달라고 하는 놈이 맨날 늦게 오면서 뭔 놈의 투자를 바라는 거지. 투자는 신뢰인데.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신뢰 주는데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절실히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신뢰가 옵니다. 내가 행동을 똑바로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못 줬다면 제 잘못인 거고, 제가 앞으로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을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은 피곤해갖고 아침에 새벽에 하나 찍고 여태까지 하나도 못 찍고 이제 하나 찍네요. 근데 오늘 한 편 정도 더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 졸려서 잘까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찍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구정 때는 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를요. 이렇게 약속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타임.